네, 김영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날짜는 빨리빨리 좀 지나가네요. 그러네요. 네. 네. 오늘도 세금 제한 얘기.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사실 정치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비중이 큰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세금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당의 정체성이라는 거 원래 세금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되게 좀 고맙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부자 감세, 상속세와 주식 양도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 네. 한번 다뤄볼까요? 네. 죄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고 있고 재정 적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감세, 그것도 부자 감세를 또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이 살기에 너무나 팍팍한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어떤 얘기로 예. 풀어가 볼까요? 먼저 그 9월 2개 재정 수지부터 보면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리 재정 수지 9월 2개를 보면 현재까지 관리 재정 수지가 70.6조 원 적자 나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이번 해에 다 메꿔야 됩니다, 이게. 못 메꾸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저 기금에서 갖다 쓰고 뭐 이런 그 네. 발상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금 세수 펑크가 기재부 추산으로 올해 59.1조 원. 그렇죠. 예정처는 60조 한 2천억 원으로 잡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수 펑크와 재정 적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감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좀 보시면 추경호 부총리가 예결위 과정에서 이제 상속세를 건드릴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깎아주자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세 체계를 이제 개편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 국가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 OECD 상속세 평균이 26%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이용우 의원 관련 질의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네네. 이게 세 체계는 사실은 각 국가마다 주어진 환경과 역사적인 어떤 그 전통 그리고 법 체계가 세워지면서 제도적 질서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 국가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어디는 소득세를 많이 걷고 그렇죠. 상속세가 적고 어떤 예. 식으로든 사실 세금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어쨌든 그걸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많이 번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그렇죠. 예. 그의 재분배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게 만드는 것인데 네. 다만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요소 다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주식 양도 소득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21년 그때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 딱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최근에 권선동 국회의원이 받아서 어떻게 올렸냐면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입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네. 혹은 폐지해달라는 이제 요청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지금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네네. 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하는 이제 감세 정책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게 만약에 이거를 손댄다면 네 번째 부자 감세거든요. 네네. 첫 번째 부자 감세가 그때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해가지고 세제 개편을 하면서 73조 감세해 준 거거든요. 73조.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 다음에 산업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2차 전지 투자세액 공제를 대기업 중심이잖아요. 이게 한 13조 정도 감세해 준 거고요. 공공기관의 R&D는 깎고. 네, 네, 맞습니다. 참 정말 상반된 정책이 이제 양쪽에서 그러니까요. 나오는 건데요.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감세가 자녀 결혼 자금 공제, 부부 합산 뭐 3억까지 해주겠다 이런 좀 깨알 같은 부자 감세 내용들이 네. 했는데 그게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년까지 총 89조 원의 감세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서 네. 28년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이렇게 5년 동안으로 뭐 5년 좀 넘는데 그 기간 동안 네. 89조 원의 네. 세금을 아끼는 것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이미 이제 했고 네. 감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상속세 감면을 해주겠다, 주식 양도세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먼저 상속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세 체계가요. 과세 표준이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가. 네. 그래서 30원 초과는 이제 50%까지 되는 거고요. 네. 이 OECD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최고세율이 55%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 한 40에서 45% 최고세율이 네네. 이렇게 놓여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상속세 최고세율도 이 국가 간 단순 비교하는 게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속세와 또 소득세를 또 비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는 일단 국세청 과세 현황을 보면 피상속자가 지난해 1만 9,506명인데 사망자가 한 37만 3천 명 돼서 사실은 상속 부과 인원이 5.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 40만 명이 네. 돌아가셨는데 네.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상속세를 낼 낼 만한, 만큼 예. 뭐 이렇게 받은 분들은 2만 명, 예. 5%에 불과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가액들은 얼마나 결정이 됐냐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실효세율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 한 5천억 됐는데 최종 결정세액은 13조 7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을 우리가 아까 50%라고 했지만 이 구간별로 다 살펴보면 실효세율은 한 24% 정도다. 네, 그러니까 50%로 가면 진짜 다 50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감면 조치도 있고 뭐 네. 이런 등을 고려하면 4분의 1 정도. 네.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국가 간 그 상속세를 비교하는 거는 그것만 보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네. 왜냐하면 소득세 체계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상속세 GDP 비중은 좀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총 조세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좀 높아요. OECD보다. 그런데 소득세를 한번 보면요. 그 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소득세를 그 제목도 함께 보여주시면 네. GDP 대비 소득세 부담 현황이 국제 비교인데요. 우리가 GDP 대비 21년도 한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소득세가 한 6.1%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OECD 평균은 8.3%죠. 높죠. 높네요. 예. 그리고 G7 평균을 보면 10.1%, 4% 차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세 부담은 우리가 낮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고. 상속세를 조금 높여서 그걸 이제 네. 서로 맞추는 그렇죠. 작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추경호 부총리가 아까 14개 국가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 이 북유럽들 일부 국가들 네. 얘기 좀 하는 건데요. 소득세가 대신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누진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거긴 뭐 고액 연봉자들은 네. 월급 받으면 반은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주차 위반을 해도 그 뭐 1억 3천만 그렇죠. 원을 저 딱지를 뗐나요? 그 과속해가지고 네. 그 핸드폰 회사 이름이 뭐였죠? 그 노키아? 네, 노키아. 노키아 사장인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누진적 그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총 조세 대비 소득세 부담 현황도 함께 좀 봐주시면 한국은 총 조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인데요. OECD 평균은 23.8%, 그리고 G7 평균은 30.3%입니다. 그래서 한 G7 평균하고 한 10%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G10 네.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다고 한다면 세금을 더 소득세를 그렇죠. 더 많이 내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안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건드리고 지금 상속세만 딱 건들겠다 이거거든요. 결국 부자들 아까 전에 네. 말씀하셨던 5%들에게 감세를 해주겠다는 얘기. 네. 그리고 좀 누진성이 강한 표를 한번 그
다른 국가들 소득세 누진성이 강한 거를 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제일 마지막 칸에 최고 과세 기준 과세 표준 구간 문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21년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 임금이 있잖아요. 평균 임금의 22.8배에 네. 들어가서야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이 1,000만 원이면 22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야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그 OECD 평균 한번 보실까요? 6.3배입니다. 6.3배. 그러니까 누진성이 엄청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연봉 한 5천만 원 보면 3억부터 3억부터 최고 세율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00억부터 100억부터 들어가는 거죠. 예. 완전히 네. 상황이 다른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함께 새 체계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서울대 제 박상인 교수라고 이 세법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딱 이렇게 지적을 해요. 북유럽은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소득세 누진성이 강하고 세율이 굉장히 높아 불평도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더 낮추면 양극화를 더 부추게 된다. 이런 지적들을 좀 네, 하고 있고요. 재계 쪽에서 또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상속세 부담하면 경영권이 위협한다. 기업 뺏긴다. 예. 기업 뺏긴다. 그러면 상속세를 낮춰주면 불법 승계나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거는 좀 어폐가 맞지 않고요. 이재용 삼성 회장도 한 3조 정도 상속세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주식 안 팔았어요. 다 냈습니다. 그 연부 연납 제도라고 해서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네네. 1년에 5천억씩 내는 거거든요. 지금 내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금만 한 3천억씩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배당금을 3천억씩 받는데 그리고 삼성전자에 전혀 이 경영권이 위배되거나 위협하거나 뭐 이런 요인들이 없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 그 기재부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다는 게 또 보이는 게 홍남기 부총리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상속세 얘기 나오면. 네네. 특히 최근 자산 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의 집중 및 대물림 방지를 위한 조세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상속세 안 건들겠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같은 거. 기재부인데 같은 대통령 기재부. 바뀌면 또 이렇게 네. 또 완전히 말이 바뀌는 거네요. 네. 네. 예, 다음은 그 주식 양도세 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주식 양도세 한 20에서 25% 내는 거거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네. 양도 차익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대주주 요건이 개별 종목 보유액이 10억 이상 혹은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팔아서 이득이 생기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에서 25%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었는데 안 내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아니, 예. 저 같은 사람 네. 뭐 공무원 할 때 1년 뼈 빠지게 일해서 뭐 5, 6천만 원 벌면 거기서 한 20% 가까이 세금 네, 내는데 맞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거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사실은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종목당 10억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보니까 대주주 분류된 인원이 27,163명, 2020년 기준입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자의 0.3%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 국민의 그 수로 보면 0.05%가 대주주 요건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인데 지금 이 대주주 요건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혹은 아예 폐지하겠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지금 이 어렵사리 했던 과정들을 제가 한번 그 표로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면 2000년이 100억 기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100억 대주주 요건 너무나 일부의 일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불평등하다고 해서 계속 합의를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 정부든 계속 합의하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13년, 16년은 다 박근혜 정부 때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13년에는 50억으로 낮추고요. 그다음에 지분율도 2%로 낮췄습니다. 예, 원래 2000년에는 3%였거든요. 근데 2016년에는 25억으로 또 낮추고 지분율 1%로 낮췄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2018년에는 15억으로 또 낮췄어요. 그래서 2020년 10억까지 어렵게 이렇게 서로 합의하면서 네. 대주주 요건을 사실은 좀 강화했었거든요. 그래서 세금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확한 원칙을 좀 세웠던 것인데 이런 걸 2000년도 수준으로 23년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지금 법안이 사실은 제출돼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주식 양도세나 상속세나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은 초부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이 부분의 과세가 사실은 더 투명하고 강화돼야 일반 서민들에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예산으로 이렇게 네네. 우리 복지 예산이나 이런 걸로 좀 쓸 수 있는 예산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거 손대기 시작하면 지금 4번째 부자 감세를 하는데 정말 계급적 이해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찍어준 사람들 네. 편에서 딱 하는 거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80조가 넘는 나라 살림이 네. 거덜나는. 네. 그러니까 매년 10몇 조씩이 없어지는 거죠. 네. 이미도 펑크도 60조가 나 그러니까요. 있지만 거기에 더 많은 구멍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입으로는 또 건전 재정을 외치는 그러니까요. 정말 엽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하나가 지금 정책 하나가 닿지를 않아요. 아니 어떻게 세수 펑크가 났는데 감세를 또 해주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요. 그리고 균형 재정, 건전 재정을 얘기하는데 세수는 펑크 나 있고 이 상황이나 이 정책의 일관성들이 되게 떨어진다. 그리고 정말 초부자들에게 집중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표를 뭐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다 받으면 떨어져요. 그렇죠. 예. 일반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다 받은 건데 그래서 받은 표에 사실은 공평하게 이렇게 좀 그 정책들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과세에 대한 철학, 조세에 대한 철학이 없으니까 네. 그냥 기재부가 하자는 대로 기재부는 또 대기업들 눈치 보면서 이 시절이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구형은 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중국하고도 한 번도 대화 못하고 네. 불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뭐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영국하고 프랑스로 나가셨어요? 그랬죠. 네. 그 영국하고 프랑스 뭐 다른데 돌아다니신 것도 좋은데 중국하고 물꼬를 틔워야 됩니다. 대통령이.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은 중국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 아예 한 달 살고 시진핑을 한번 만나라. 예? 베이징 옆에서 네. 한 달 한번 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 네, 참 뭐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만 네.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세금 얘기 통해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을 또 잘 배워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